다들 요즘 이런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농지법 풀린다더라. 이제 시골 땅 마음대로 써도 된다더라. 농막, 이제 칩처럼 써도 된대. 그런데요, 이 말 반만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2025년부터 이미 바뀐 내용이 있고, 2026년 7월에는 훨씬 더 큰 변화가 예정돼 있습니다. 문제는 이 변화를 정확히 아는 분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요즘 시골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요. 옆집에서 농막을 지으니까 아, 이제 되는구나 하고 따라했다가 과태료 수백만 원, 심지어 원상복구 명령까지 받는 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대로 법이 바뀐 걸 제대로 알고 움직인 분들은 땅 활용 범위가 넓어지고 매매 가치가 오르고 나중에 문제될 요소를 미리 차단하고 계십니다. 이 차이는 정보 하나에서 갈립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2025년에 이미 시행된 농지법 변화, 대부분이 모르고 있는 높이, 정화조 기준, 2026년 7월부터 완전히 달라지는 핵심 개정, 실제 피해 사례로 배우는 주의사항, 시골 땅 매매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포인트까지 한 번에 쉽게 정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시골에 땅 하나라도 있으신 분, 귀농귀촌을 고민 중이신 분, 농막이나 체류형 쉼터에 관심 있으신 분, 이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2025에서 2026 농지법 개정의 진짜 핵심 차근차근 시작해 보겠습니다. 1. 농지법. 왜 지금 큰 변화가 나왔을까? 농지법은 원래 목적이 아주 분명했습니다. 농지는 농사 짓는 사람이 쓰는 땅이다. 그래서 오랫동안 집도 못 짓게 하고 머무는 것도 제한하고 외부 사람이 활용하는 걸 거의 막아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현실이 법을 따라오지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농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 중 상당수가 70대, 80대 어르신들입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농사를 짓고 싶어도 못 짓는 경우가 많죠. 그렇다고 땅을 팔자니 아깝고 그냥 두자니 풀만 무성해지고 아무것도 못하게 묶어두는 법은 오히려 농지를 방치하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귀농, 귀촌 인구 증가입니다. 도시에 살다 시골로 내려와 주말에만 농사 짓고 잠깐 머물 공간을 원하는 분들이 급격히 늘었습니다. 그런데 법은 여전히 상시 거주 안 된다, 건축 안 된다, 생활시설 안 된다. 이 기준만 고집하고 있었죠. 그래서 현장에서 어떤 일이 생겼느냐면 불법 농막이 늘어나고 단속과 민원이 폭증하고 지자체 공무원도 주민도 모두 피곤해지는 상황이 된 겁니다. 결국 정부가 방향을 바꿉니다. 무조건 막는 규제에서 조건을 정해 관리하는 방식으로 불법을 양산하느니 차라리 제도 안으로 넣어서 사용 목적을 분명히 하고 관리하자는 쪽으로 흐름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2025년부터는 이미 일부 규제가 풀렸고 2026년 7월부터는 농지 활용의 판 자체가 달라지는 큰 개정이 예고된 상태입니다. 다음에서는 이미 2025년부터 시행된 변화가 무엇인지부터 정확히 짚어보겠습니다. 2. 2025년부터 이미 바뀐 핵심 제도. 많은 분들이 아직도 10년 전 농지법 기준으로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건 무조건 불법이다. 저건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스스로 기회를 막거나 반대로 괜히 안심했다가 문제를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5년부터 이미 달라진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형식보다 사용 방식을 본다는 겁니다. 1. 농막, 이제 무조건 불법 시설이 아닙니다. 예전에는 농막을 말 그대로 농기계 보관용 임시 시설로만 봤습니다. 그래서 안에 뭘 두는지, 어떻게 쓰는지는 거의 안 따졌죠. 지금은 반대입니다. 농막 면적 여전히 22 이하. 하지만 핵심은 이걸 어디까지 쓰느냐입니다. 농작업 중 휴식, 주말 농사 중 잠깐 체류, 비 오는 날 잠시 머무는 것. 이 정도는 문제 삼지 않는 방향으로 정리됐습니다. 다만 상시거주, 주소 이전, 생활주택처럼 사용. 이건 여전히 명확한 위반입니다. A. 높이 제한 여기서 많이 걸립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면적만 안 넘으면 되잖아. 아닙니다. 요즘 가장 많이 단속되는 게 높이와 구조입니다. 외관상 1층처럼 보여도 지붕 안에 다락을 만들고 사람이 서서 생활할 수 있으면 연면적 확대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다락 높이 1.5m 이상, 고정 계단 설치, 침대 책상 고정 배치, 이런 경우는 임시시설로 보기 어렵습니다. 3. 정화조 기준, 이거 몰라서 과태료 냅니다. 농막인데 정화조까지 해야 하나요? 실제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입니다. 기준은 간단합니다. 화장실 있다, 물을 쓴다, 취사 흔적 있다, 오수 발생 시설로 봅니다. 그러면 정화조 설치 또는 지자체 기준에 맞는 처리 시설, 이게 필요합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농막 설치 당시에는 아무 문제 없었는데 1에서 2년 뒤 민원 들어와서 과태료와 원상복구까지 간 경우가 꽤 있습니다. 정리하면 2025년부터의 변화는 이제 아무거나 해도 된다가 아니라 어떻게 쓰느냐를 훨씬 엄격하게 본다. 대신 합리적인 범위는 인정해준다. 이렇게 바뀌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서는 요즘 가장 말 많은 체류형 쉼터, 왜 지역마다 말이 다른지, 그리고 왜 여기서 사고가 나는지 정확히 짚어보겠습니다. 3. 체류형 쉼터, 왜 가장 많이 헷갈릴까? 요즘 상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바로 체류형 쉼터입니다. 이게 마치 농막보다 더 자유로운 시설처럼 이야기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 오해가 가장 많이 생깁니다. 먼저 한 가지부터 분명히 하겠습니다. 체류형 쉼터는 전국 공통제도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아는 착각, 체류형 쉼터면 집처럼 써도 된다. 농막보다 규제가 느슨하다. 농지에도 그냥 올리면 된다. 이 세 가지 전부 위험한 생각입니다. 체류형 쉼터의 실제 정체. 체류형 쉼터는 국가 법률 하나로 정해진 시설이 아니라 지자체 조례와 시범사업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같은 구조, 같은 크기라도 A군에서는 합법, B군에서는 불법, C군에서는 아예 허가 자체가 안 나는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가장 큰 갈림길, 개발행 위허가, 체류형 쉼터가 되느냐, 불법 시설이 되느냐를 가르는 기준은 대부분 개발행 위허가입니다. 농지 위에 설치하는 경우, 토지 형질 변경이 들어가는 경우, 기반 시설 도로 배수 손대는 경우, 개발행 위허가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이 허가를 농막이니까 괜찮겠지 하고 건너뛰면 그 순간부터 불법 시설이 됩니다. 지자체마다 기준이 다른 이유. 지자체는 이런 걸 따집니다. 인구 유입 효과가 있는지, 무분별한 주말주택 난개발 우려는 없는지, 상수도와 수도 감당 가능한지, 민원 가능성은 없는지. 그래서 귀농 적극 유치 지역은 상대적으로 열려 있고 난개발로 몸살 앓는 지역은 체류형 쉼터에 매우 엄격합니다. 가장 위험한 말 한마디. 옆 동네는 된다더라. 이 말 믿고 했다가 문제 생기는 경우 정말 많습니다. 법은 비슷해 보여도 적용은 완전히 다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체류형 쉼터는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가장 많은 분들이 다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토지 소재지 지자체에 직접 확인하고 서면 답변까지 받아두는 게 안전합니다. 다음에서는 실제로 벌금 맞고 철거 명령까지 받은 현실 사례 세 가지를 통해 어디서 선을 넘는지 더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4. 실제 피해 사례로 보는 농지법 실수 탑3. 이론으로 들으면 난 안 그럴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시기 쉽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문제 생긴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들 이유가 비슷합니다. 사례 1. 농막을 집처럼 사용한 경우 처음엔 다들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말에만 가는데 뭐가 문제야?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전기 상시 연결, 수도 사용, 냉장고, TV, 침대 고정, 택배 수령 이런 흔적이 쌓입니다.
그러면 공무원 입장에서는 상시 거주 여부를 보게 됩니다. 실제로 주소 이전을 안 했어도 생활 흔적이 뚜렷하면 주거용 건축물로 판단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결과 이행강제금 부과, 사용 중지 명령, 최악의 경우 원상복구. 사례 2. 땅 사자마자 구조물부터 올린 경우. 내 땅인데 뭐 어때? 이 말 정말 위험합니다. 농지는 사기 전에 확인할 것도 많지만 사고 나서 바로 할 수 없는 것도 많습니다.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없이 매입, 농업경영계획서 형식적으로 작성, 농사 시작 전 농막부터 설치. 이 경우 형식은 맞았어도 실질 요건 미충족으로 문제가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결과 불법 건축물 판정, 벌금과 철거 명령. 사례 3. 농지, 임야 구분 못한 경우. 겉으로 보면 다 시골 땅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완전히 다릅니다. 농지, 농지법 적용. 임야, 산지관리법 적용. 문제는 농지인 줄 알고 농막 설치했는데 실제 지목은 보전산지인 경우입니다. 이 경우 농지법 문제가 아니라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넘어갑니다. 결과 복구명령, 복구비용 수백만 원, 추가 과태료, 공통된 실수 한 가지. 세 사례의 공통점은 이겁니다. 남들도 다 하길래 괜찮을 줄 알았다. 농지 관련 규제는 사람 따라 마을 따라 다르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땅 기준, 법 기준으로 딱 자릅니다. 정리하면 농지법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처음 한 번의 판단입니다. 한 번 잘못 시작하면 되돌리는데 돈도 들고 시간도 들고 마음고생까지 하게 됩니다. 다음에서는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는 2026년 7월 농지법 개정의 진짜 핵심, 무엇이 바뀌고 어디까지 기대해도 되는지 정확히 짚어보겠습니다. 5. 2026년 7월 농지 활용판이 바뀝니다. 요즘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이겁니다. 그럼 조금만 기다리면 다 합법되는 거 아니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2026년 7월에 예정된 농지법 개정은 분명히 큰 변화이지만 아무나 아무 땅에서 아무렇게나 되는 개정은 아닙니다. 핵심 변화 1. 고령 농지 소유자 활용 완화. 이번 개정의 중요한 배경은 고령화된 농지 소유 구조입니다. 농지를 가지고 있지만 더 이상 농사를 짓기 어려운 어르신들, 이분들의 현실을 반영한 겁니다. 그래서 방향은 이렇습니다. 방치, 관리형 활용, 불법, 등록 신고제, 무작정 막지 않고 어떻게 쓰는지 명확히 하자는 쪽으로 갑니다. 핵심 변화 2. 농지 내 체류시설 제도화. 지금까지 애매했던 농막 체류형 쉼터가 제도 안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조건이 붙습니다. 사용 목적 신고, 일정 기간 체류만 허용, 상시 거주 불가, 환경, 위생 기준 충족, 즉 집처럼 쓰는 것은 여전히 안 됩니다. 핵심 변화 3. 농지 임대 활용 규정 완화. 앞으로는 직접 농사 못 짓는 경우에도 일정 요건만 충족하면 농지를 임대하거나 공동 활용하거나 관리형으로 맡기는 길이 넓어질 전망입니다. 이건 특히 자식 없는 어르신, 상속 고민 있는 분들께 큰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꼭 짚고 갈 경고. 2026년 개정이 있다고 해서 지금 불법으로 해도 나중에 자동 합법되는 건 아닙니다. 기존 위반 사항, 소급 적용 없음, 불법 상태 유지, 처벌 가능. 오히려 개정 전후 단속이 더 강해질 가능성도 큽니다. 정리하면 2026년 7월 개정은 기회는 분명히 커지지만 준비 안 하면 소용없고 기준 어기면 더 엄격해집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기다림이 아니라 정확한 준비입니다. 다음에서는 땅 사고 나서 후회하지 않도록 매매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5가지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6.
시골 땅 매매 전 반드시 확인할 5가지 체크리스트. 시골 땅 문제의 대부분은 사고 나서가 아니라 사기 전에 이미 결정됩니다. 아래 5가지만 확인해도 큰 실수는 거의 피할 수 있습니다. 1. 지목부터 확인하세요.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을 보면 지목이 나옵니다. 전답, 농지, 임야, 산지관리법 적용, 대지, 건축 가능성 높음, 겉모습 말고 공식 지목이 기준입니다. 2. 용도 지역을 꼭 보셔야 합니다. 같은 농지라도 용도 지역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관리지역, 상대적으로 활용 여지 있음, 보전지역, 규제 매우 강함. 이건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에서 바로 확인됩니다. 3. 지자체 조례 직접 확인하세요. 체류형 쉼터, 농막 기준은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허용 여부, 신고 BS 허가, 면적 높이 제한. 전화 한 통이면 알 수 있지만 이걸 안 해서 수천만 원 날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4. 기존 위반 이력 꼭 확인하세요. 이전 소유자가 불법 시설을 해놓은 땅을 그대로 넘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반 이력은 새 주인이 이어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5. 어떻게 쓸 건지 먼저 정하세요. 농사인지, 체류인지, 투자인지, 목적이 불분명하면 중간에 법을 어길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 5가지만 확인해도 괜히 샀다는 말 나올 확률은 확 줄어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클로징. 농지법은 지금 막는 법에서 관리하는 법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도기인 지금이 가장 기회가 많은 시기이자 동시에 가장 위험한 시기입니다. 남들 말만 듣고 움직이면 벌금과 철거가 기다리고 있고 법을 알고 준비하면 땅은 짐이 아니라 자산이 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선택을 조금이라도 안전하게 만드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농지로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 7가지 아주 현실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